이번에는 사라져가는 전통 기술과 그 안에 담긴 장인들의 삶을 엿보는 코너죠.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네, 더위가 찾아오면 한 번쯤 찾아보는 게 바로 부채인데요. 전통 방식으로 부채를 만드는 장인이 있다고 해서 만나고 왔습니다. 대를 이어온 손의 기술 함께 만나보시죠. 내가 이 대나무를 또 베어다가 자르고 쪼개서 부채를 만들면 또 이 대나무가 바람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부채가 내는 바람이 이 사용하는 분들에게 좋은 바람이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3대째 바람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람을 내는 부채를 만들고 있는 김주용입니다. 전남 구례의 한 대나무밭. 전통 부채를 만드는 일은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대나무 하나를 베어가면 대나무 껍질 부분은 삶아서 색을 내가지고 합죽선을 만들고요. 대나무 속살은 또 얇게 떠가지고 단선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 껍질 부분이 상하거나 긁히거나 그러면 안 돼요. 깨끗하게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대나무들은 다 좋아요. 제가 관리를 이렇게 쓰기 좋게끔 해놔가지고. 좋은 대나무를 얻기 위해 정성껏 가꿔온 대밭. 나이가 들어서 뿌리가 썩어서 넘어가는 거. 이곳에서 장인은 부채가 될 대나무를 고르고 베어내는 일까지 손수합니다. 톱으로 밑동을 자른 뒤 긴 대나무를 천천히 눕혀주는데요. 모두 아버지를 보며 배운 일입니다. 저는 아버지 따라 많이 왔죠. 대밭 작업하러. 이 밭은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장만해 놓으신 밭이고, 이 구례에 아주 좋은 대밭이 한 3군데 있었다 그래요. 아버지 말씀을 들으면. 그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논 팔아가지고 사셨대요. 네, 옛날에. 보고 배운 손길 그대로 잎을 정리하고 마디에 맞춰 잘라주면 대밭에서의 과정은 끝이 납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작업실. 채취한 대나무는 이곳에서 2차 손질에 들어갑니다. 먼저 겉면을 얇게 깎아 표면을 정리해 주는데요.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이쪽 골목으로 쭉 걸어오면 대나무 딱딱딱 쪼개는 소리가 들려요. 골목에서부터. 아버지 일하시는 소리가. 아버지는 평생 칼 쥐고 대나무 쥐고 일을 하시니까 손이 이렇게 굽었어요. 이렇게 등도 굽었고 항상 이렇게 앉아서 일만 하시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하시다가 아버지께서 이제 이쪽에다가 자리를 잡으신 지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11살 되니까 40년 됐네요. 여기 이 터에 사신 지가. 3대째 이어온 작업. 껍질을 벗겨낸 대나무는 결을 따라 하나하나 쪼개줍니다. 이후 겉대와 속대를 가르는 피죽뜨기 작업을 거쳐 탄성이 좋은 대만 골라주는데요. 이렇게 선별한 대는 뜨거운 물에 푹 삶아줍니다. 이때 소금을 넣으면 대나무 속 진액이 빠져나오면서 빛깔은 고르게, 살은 한층 더 단단해집니다. 부모님께서는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절대 이 일을 하지 말으라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컸는데 대학 졸업할 때쯤 되니까 아버지께서 몸이 많이 편찮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도왔는데 몇 년 하시다가 이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고 보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뭐 작업하면서 준비해 놓으신 뭐 재료들, 장비들, 이런 건물들이 이제 제가 하지 않으면 다 그런 생각에 이제 좀 젊어가지고 어떤 폐기라면 폐기 그런 생각으로 아버지를 이어받게 됐죠. 부채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쓰였다고 전해지는데요. 조선시대에 들어
단선과 합죽선 문화가 발달하며 우리 전통 부채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주용 장인은 단선 제작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만들고 있는 부채가 이제 우리나라 전통 부채 중에 그 모양이 둥글고 자루가 달렸다 해가지고 단선이라 그래요. 단선이라 하는데 그 부채들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부채는 태극선. 이것은 한지에 이제 색깔 오칠로 염색을 해가지고 그걸 올해서 이제 태극 모양으로 붙인 거거든요. 이 부채를 세미선이라 그래요. 이제 살이 가늘다 해서 세자고 미자는 뭐냐면 그 꼬리 미자예요. 이 부채 모양이 붕어나 잉어의 꼬리 지느미를 닮았다 해가지고 세미선인데 살수가 한 250개 정도, 300개가량 거의 250개 정도 놓은 부채인데 가늘게 뽑아서 얇게 만들어진 부채니까 이렇게 부채가 휘어져도 탄력도 있고 아주 촘촘하게 살을 나가지고 전통적인 부채죠 이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살이 반듯한 부채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살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휘어서 놓은 부채거든요. 부채 대나무 살을 뽑아서 불에 구워서 휘어서 이렇게 놓은 부채를 곡두선이라 그래요. 옛날 그림이나 그런 민화나 어떤 이제 풍속화에 보면 이런 부채들이 두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또 이런 모양도 있죠. 부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뼈대가 되는 부채살 작업. 먼저 푹 삶은 대를 잡고 손끝으로 두께를 가늠하며 칼로 얇게 켜내줍니다. 단선 부채살의 굵기는 보통 이쑤시개 정도인 2mm 안팎. 이 가는 굵기를 맞추기 위해 꼭 필요한 도구도 있습니다. 부채살을 뽑을 때 이제 가늘게 부채살을 뽑으려면 이 조름이라는 도구가 필요해요. 이 조름 틀이라는데 구멍이 나 있어요. 이렇게 이제 큰 구멍부터 점점 가는 구멍까지 나 있는데 이 구멍에가 날이 서 있어요.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가늘게 살이 나오죠. 굵은 구멍에서 가는 구멍으로. 조름틀 구멍을 지날 때마다 부채살은 조금씩 더 가늘어집니다. 이제 한지 위에 부채살을 하나씩 올려줄 차례. 직접 쏜 밀가루 풀을 솔에 묻혀 사각형 모양의 한지 위에 고루 발라주고 여기에 손잡이 모양의 한지를 덧대 아랫면을 만들어줍니다. 끝부분에는 중심이 되는 큰 살을 놓고 그 위로 가는 부채살을 하나하나 붙여주는데요. 이게 이제 그냥 놓는 것 같은데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놓는 거예요. 뭐 수학적인 계산이 아니라 이 들어가는 살 수에 따라서 이 모이는 위치가 이게 보면 살이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놓거든요. 근데 그게 배치가 잘 맞지 않으면 이 중심이 공간이 부족해요.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이제 그걸 봐가면서 속이 꽉 차게끔. 풀을 발라 부채살을 붙인 한지는 건조장에 넣어 충분히 말려줍니다. 이후 그 위에 한지를 한 겹 더 덧붙이고 다시 한번 건조 과정을 거치는데요. 풀기가 마르면 본을 대고 선을 그린 뒤 부채 모양대로 잘라줍니다. 살 하나 놓는 거, 간격 맞추는 거, 그 다음에 마무리 선 누르는 거, 삐뚤어지지 않게 하는 거. 손잡이를 달아놓고도 보면 손잡이가 틀어질 때도 있고 모든 과정들이 다 신경이 쓰이죠. 부채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완성됐을 때가 제일로 기분이 좋아요. 잘 만들어졌구나 하고 보이면은 만들어진 부채가 좋은 분에게 그분 손에서 또 좋은 바람을 일으키길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만들고 나면은요. 근심 걱정, 안 좋은 일 그런 거 다 날려보내고 기쁜 일, 행복한 일, 좋은 일만 가득 불어온 그런 바람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부채를 만들고 있어요.
한때 부채는 여름이면 누구나 찾는 생활 도구였는데요. 요즘은 선풍기와 에어컨이 익숙해지면서 그 쓰임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이제 아버지를 물려받을 때부터 돼도 그때 부채가 뭐 쓰여진 막 사용되던 시대는 아니에요. 사양 산업이다 했고 에어컨 선풍기 때문에 여름에 부채 쓰는 일이 별로 없어진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이제 그 은행이나 각종 그 대기업에서 뿌리는 플라스틱 광고용 PP 부채, 예, 그런 부채 때문에 전통 부채 만드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만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장인이 고민한 건 지금 세대가 다시 찾을 수 있는 부채. 전통 방식은 지켜가면서도 익숙한 캐릭터를 담고 한복의 선을 살린 디자인으로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그 방아 찧는 곳에서 방아를 찧고 나면은 바람을 이용해서 쭉정이를 날려보내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던 그런 부채예요. 또 아궁이 불 뗄 때 사용한 부채인데, 이 부채를 뒤집어서 이렇게 세워보니까 이 삼각형 모양이 우리 나라 옛날 어머니들이 입었던 한복 모양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치마처럼. 그래서 이걸 치마로 하고 위에 사람 상반신을 하면은 한복 부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디자인하게 된 부채예요. 선자장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 꾸준히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길. 우리가 하는 일이 양이 많냐, 먹고 살기가 넉넉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항상 배고픈 직업이고 힘든 직업이거든요. 그래도 제가 이제 한 25, 6년 부채를 해오면서 보니까 아직까지도 부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부채 바람을 좋아하시고 인공적인 바람, 에어컨 바람, 선풍기 바람보다는 저는 부채를 쓰는 게 좋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부채는 우리나라 장인이 만든 부채를 써야지, 그런 좋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힘으로 아직도 부채를 만들고 있죠.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다시 아들에게 이어진 전통 부채. 한 집안의 가업을 넘어 지켜야 할 소명이기에 장인은 오늘도 새로운 바람을 꿈꿉니다. 외출을 하게 되면 준비하는 게 화장하고 예쁜 옷 입고 가방 메고 핸드폰 챙기고 그러는 것처럼 예쁜 부채도 하나 챙기는, 그런 하나 손에 쥐고 나가는 그런 여름이면 그런 문화가 좀 널리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다음 세대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네요.